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인터넷 단자함을 지금 열어놨어요. 인터넷 단자함을 연 이유는 저희 인터넷이 기가를 지원하는데 이 인터넷 단자함에 있는 허브가 기가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기가 인터넷을 구축해도 인터넷이 기가 인터넷을 지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허브는 100메가 최대 100메가까지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허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즘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허브 포트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맞게 넘버링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적어져 있어요. 만약에 적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일일이 렌테스터기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적혀 있는데 그래도 처음 보신 분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게 100메가까지만 지원하는 허브라고 하는데 뭐 이 허브를 드러낸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도면이 있어요. 도면에 있게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떤 솔로를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기가가 지원하는 허브로 한번 교체해 볼게요. 제가 지금 장비를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기가를 지원하는 8포트짜리 스위치 허브예요. 뭐 브랜드는 메티스인데 뭐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브랜드도 많이 있고요. 그냥 저렴하고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넣었고요. 자, 이걸 드러낼게요. 드러내기 전에 우선 전기버터 뽑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램포트를 다 뽑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보게 되면 전화인데 전화는 안 쓰기 때문에 실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기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허브를 드러내겠습니다. 허브를 드러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인터넷 100메가까지 지원밖에 안 해서 제가 기가 인터넷을 KT나 뭐 SK, LG에서 쓰게 될 경우 여기에서 자체에서 100메가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요즘 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가급까지 지원하는 허브가 들어있는데 뭐 5년, 뭐 10년 전 아파트들은 뭐 10년 전 뭐 그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이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체를 불러갖고 지원하면 돈을 많이 받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장비를 제거했고요. 허브를 다 제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허브를 고정해 낼게요. 이걸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건데요.
고정하기 전에 이 피스 간의 간격을 대략 보시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는데, 그럼 한번 박아 볼게요. 잘 안 막히는데, 예,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 허브는 고정이 잘 됐고요. 피스로.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과거 그 파워를 빼버리고 이제 새로운 파워를 꽂겠습니다. 새로운 파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꽂을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화선은 필요가 없어요. 전화선은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거는 이 방, 내가 어느 방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 어느 방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집에 있는 설치한 이 허브는 메인 신호가 인터넷에 들어와야 돼요. 메인 신호는 뭘로 오냐면 그 KT나 뭐 SK, LG 모뎀이 와야 돼요. 그러면 모뎀을 여기 설치하기는 공간이 지금 안 나와서 모뎀 설치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모뎀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메인 선로를 찾아야 돼요. 메인 선로, 메인 선로가 어느 건가? 지금 보면 여기 다 방이라고 써 있고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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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이거 지금 다른 거는 노랗고 파랗고 녹색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색깔이 틀리네요. 그리고 여기 간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메인선이에요. 이 메인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메인선을 제가 그 모뎀, 그 KT 모뎀, 저 같은 경우는 KT 쓰고 있는데 KT 모뎀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연결시켜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방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안방으로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케이블과 이 케이블을 이런 1대1 커넥터라고 랜 케이블 연결시켜 주는 거, 이런 커넥터라고 있는데, 랜 케이블과 랜 케이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안방으로 보내고 그 이 신호를 안방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메인선을. 왜 메인선을 보내냐면 원래 공유기 밑에 KT에서 만들어진 공유기, 아니 KT에서 만들어진 모뎀, 이 모뎀 있잖아요. 이 KT에서 만든 모뎀 밑으로 지금 모든 인터넷을 통과해서 지금 이 모든 방에 인터넷을 쓰려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성할 거는 KT 모뎀이 맨 처음에 가야 돼요. 이게 안방으로 가서 안방의 모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안방의 벽단자를 보게 되면 벽단자가 전화 선로가 있고 인터넷 선로가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선로니까 인터넷 선로를 꽂아서 KT 모뎀을 가고, 모뎀으로 온 선로를 다시 이쪽에 꽂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선로가, 자 여기에서 어떤 선로가 이제 오는 건지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방이라고 있는데 이 선로를 이쪽에다 꽂아두면 돼요. 지금 꽂기 위해서 제가 타일을 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로가 짧아서 지금 이걸 꽂기에는 지금 많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딨냐? 네, 이 선로를 여기 꽂겠습니다. 이 선로를 이거 꽂은 이유는 이 선로는 지금 안방에서 오는 선로이고, 자, 나머지 선로는 지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로는 전화고, 지금 방마다 전화 포트하고 인터넷 포트가 있는데 전화 포트는 지금 전화를 안 쓰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넷 선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포트만 찾으면은 저처럼 쓸 수 있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했었지, 이 메인 처음에 들어오는 인터넷 신호선을 모뎀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방으로 포트를 보냈고요. 방으로 온 선으로 다시 신호를 받아서 이 방에서 오는 신호를 이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인터넷선을 다 꽂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선을 다 꽂으면 돼요. 지금 뭐 보이는 것처럼 보면은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인터넷 구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방에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안방에 왔습니다. 안방에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KT 모뎀이 있어요. 모뎀이 있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커넥터를 통해서 메인 간선을, 그 메인선이 들어온 거를 그 연결해 갖고 커넥터를 넘겼습니다. 그 넘긴 선로가 이쪽인데 그 인터넷 포트에 여기 인터넷선이고요. 인터넷 포트로 받아서 이거를 지금 KT 모뎀에 꽂겠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꽂았으면은 이 불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꽂았죠?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 선, 그걸 아까 허브 쪽에 꽂아놨어요. 파란색 선은 여기 보면 전화기예요. 이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에 있는 선을 여기 꽂고요. 전화기 선은 뭐냐면 인터넷의 기본이 KT에서 오는 아파트 선로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모뎀, 그 다음에 KT 모뎀을 거쳐서 그 다음에 KT에 보게 되면 이 모뎀 1, 2, 3, 4가 있는데 1, 2, 3, 4에 뭐 아무거나 꽂겠습니다. 이렇게 꽂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자함이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단자함에 허브를 넣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돼요. 모뎀 다음에 그 다음에 허브로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자함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방에다가 이 KT 모뎀을 놨습니다. 모뎀을 넣고 선로를 전화 선로의 빈 선로를 이용해서 이 모뎀에서 받은 신호를 다시 역으로 보내서 지금 허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허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아까 연장을 해서 바로 KT 모뎀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이 선로는 거기 위에 있는 전화 단자함을 통해서 KT 모뎀에
뭐 1, 2, 3, 4 포트 중에 한 포트를 통해서 이 허브로 간 겁니다. 허브로 가서 지금 이 허브 전체에 지금 뿌려졌고요. 스위치 허브의 특성상 이 신호를 분배해 주는데 제가 지금 저희 방에 있는 컴퓨터를 켜보겠습니다. 키게 되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스위치 오브 단까지 이제 속도가 얼마큼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 스위치 오브 단에 지금 노트북 연결하려고 랜을 연결했고요.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측정을 해볼게요. 얼마큼 나오는지, 정말 기가 인터넷이 되는 건지 지금 다운로드를 체크하고 있고요.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핑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연 시간, 뭐 나의 속도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구성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공유기를 여기 넣으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지금 방을 한번 갔다 오면서 저 파란 선로가 한번 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하되는 선로도 있지만 공유기를 여기다 놓으면 더 좋아요. 공유기를 여기다 놓게 되면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간의 제약성 때문에 지금 안방에 넣어서 지금 돌아서 오는데 돌아서 하는데도 지금 속도가 좀 괜찮게 나오네요. 이상 기가 스위치로 지금 우리 인터넷 단자함을 다 완료했고요. 설치 완료했고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뭐 각 방이 다 인터넷을 기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